그게 바로 이제 젠수당의 리더십인 거죠. 네. 그 리더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를 그냥 엔비디아로 보지 않고 엔비디아는 젠수당의 엔비디아로 붙여야 된다. 저는 그 장면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미국이니까 이게 가능했구나. 이 젊은 애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사업해야 되겠어 하니까는 그게 사업이 된 한국 같으면은 야 그러지 말고 학원이나 다녀. 네. 뭐 공무원 학원 다니고 요즘 공무원 안 다니지만 하여튼 학원이나 다녀. 뭐 편입 학원 다니고 의대 가야지. 뭐 이럴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그냥 덥석 정말 돈도 얼마 들지도 않고 들고 있지도 않으면서 돈이 덥석해서 없죠. 그때 뭐 해서 다 해서 뭐 창업 자금이 뭐 4만 달러? 네 4만 달러. 네, 예. 그게 전부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자본시장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발달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험적으로 그 벤처 또는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먹었고 실제로 돈이 바로 모였어요. 돈이 없었죠. 사실 이제 4만 달러는 이제 진짜 호주머니 돈이고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젠슨왕의 지금 와이프 로리 황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막 깐난쟁이들 낳았을 때니까 네. 이제 우리 이 돈 없으면 우리 이제 길거리로 가는 거야? 이제 막 서로 그런 얘기하면서 네. 근데 약간 보면은 왜 그 두 친구들은 뭐 돈을 제대로 낸 건지 잘 그게 안 나오거든요. 다 네. 젠슨왕 돈 같아요. 그러니까 겨우 4만 달러면은 3명 합산 연봉이 안 되잖아요. 1년 연봉도. 그 친구는 솔직하게 그 무슨 젠슨왕 자기네가 뭘 한 것도 아니고 젠슨왕 막 바지끄레기 붙잡고 제발 우리 창업하자 해놓고 좀 돈도 좀 안 낸 것 같고 그러고 이제 뭐 기술도 사실 젠슨왕이 제일 이 리더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데 뭐 자기가 좀 부족해도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분들은 그 두 분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던 거에서 인생이 이제 대박이 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젠슨왕도 사실은 뭐 이런 정도면은 되게 막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아니죠. 내가 다 냈으니 네. 나중에 되면은 다 내 거고 너희들은 좀 빠져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창업자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3명이 다. 아니죠. 이제 한 명은 나갔고 한 명은 이제 또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두 분은 지금 엔비디아에 뭐 크리스 말라초프스키죠. 뭐 하고 그분들은 이제 뭐 지금 엔비디아는 이제 떠났고요. 네. 엔비디아를 유일하게 이끌고 있는 건 젠슨 황이죠. 근데 그 지금 현재 임원하고 있었던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오랫도록 회사를 같이 했던데요. 네네. 그건 이제 또 마크 스티븐슨이라고 네.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했던 이제 투자를 해줬던 초기 투자해줬던 뭐 그런 분들하고 계속 연관성은 있죠. 그렇죠. 그 4만 달러고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자본이 조달이 됐는데 그 LSI 로직의 선배의 소개를 통해서 세콰이어 캐피탈로 선배는 바로 아니고 이제 LSI 로직의 CEO 윌 코리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윌 코리건이 이제 젠슨왕한테 어느 날 이제 그때 이제 창업 자금을 제대로 못 구해서 고생할 때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퇴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되게 막 경황이 없었는지 젠슨왕이 이제 그 CEO니까 뭐 어려웠는지 뭐 했는지 이제 작별이 잘 안 하고 퇴사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먼저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윌 코리건이 젠슨왕 너 퇴사했다며. 너 지금 뭐 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젠슨왕이 그럼 너 나 한번 봐야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젠슨왕이 이제 뭐 이런 회사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럼 네가 한번 피칭을 한번 해봐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피칭을 했는데 이제 뭐 일단 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내가 그러면 너가 돈이 필요할 테니까 내가 소개시켜 줄게. 그게 이제 세콰이어 캐피털이었죠. 네. 그래서 LSI 로직도 세콰이어 캐피탈에 투자를 받았던 거죠.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받았지만 이제 더 큰 이제 뭐 벤처 캐피털이니까 그쪽에 이제 소개를 받았고 이제 거기에 또 회장이 있잖아요. 네. 그분한테 가서 또 했는데 이제 그분 얘기는 이제 젠슨왕 네가 한 피칭은 이 세상에서 최악의 피칭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얘기 뭐냐면 이제 뭐 나는 솔직하게 네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이제 그 소개해준 윌 코리건이 소개를 해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일단 이제 그리고 소개를 해주는 분도 일단 다른 건 묻지 말고 당신이 얘한테 돈을 줬으면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내가 데리고 있었던 애 중에 가장 총명한 애야 하고 소개를 한 거죠. 뭐 총명하다고 스마트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가장 이렇게 그 일을 잘 했던 그런 사람이다. 네, 그렇게 한 거죠. 전 그 부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왜냐면은 추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그 세카이 캐피털이 이미 투자를 한 회사의 CEO, 그러니까 네. 믿을 만한 CEO로부터 투자해줘 하니까는 뭐 투자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어? 그렇게 됐을 것 같고요. 그 당연히. 정도의 보증을 쓰는 사람. 이 정도면 이런 사람이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당연히 그럴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선배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네네. 선배들 입장에서 후배들 보면 딱 보면 바로 딱 나와요. 각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어떤 인재구나. 뭐 소위 말하는 S급 인재구나, A급 인재구나, B급 인재구나가 사실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여요. 그러면 저 같아도 훌륭한 친구가 뭘 하겠다 하면 만약에 저한테도 세카이어 캐피탈 같은 뒤에 네. 어떤 배경이 있다면 네. 소개를 해줬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네. 평소에 그런 직장 생활, 음. 그다음에 거기에서의 그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젠슨왕이 또 어록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못한다. 딱 맞는 말이죠. 네. 과거에 잘했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을 거다 이 얘기고 과거에 네가 나쁜 짓 했으면 네. 그게 온다 반드시 그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정직해라. 예. 그거죠. 근데 사실은 뭐 세카이어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당시쯤 되면 이미 애플로부터 엄청난 리턴을 받았을 것이고 네. 뭐 LSI 로직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하지 않았을까. LSI 로직이 언제 설립돼서 설립 자금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쯤 되면 자산 자본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15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콰이어 캐피탈이 1차, 2차를 투자를 해요. 그렇죠. 근데 1차는 처음에 줬는데 이제 93년 창업해서 96년에 위기가 왔잖아요. 네. 그때 이미 다 토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15만 달러면 사실은 몇 년 못 가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엔비디아가 그 당시에 뭐 엄청 뭐 약간 뭐 갖춘 회사는 아니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세콰이어 그 파트너사인 이제 세콰이어 캐피털에 담당했던 그 투자를 담당했던 이제 마크 스티븐슨이 얘기하는 건 그 당시에 세콰이어가 엔비디아한테 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 파산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을 했대요. 걔네들도 네. 회수를 못 할까봐. 네. 세카이 캐피탈에서는 처음에 그랬죠. 너 내 돈 잃으면 너 죽여버릴 네, 거야. 그것도 이제 죽여버릴 거야. 네. 근데 이제 뭐 장난스럽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서운 말이죠. 네. 그렇죠.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자본이 생명과 같은 거니까. 네. 저는 그래도 그게 조금 신기했어요. 겨우 15만 달러? 세카이어 캐피탈 같은 데가? 그러면 처음에는 버리는 셈 치고 준 거 아닌가? 한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시겠지만 뭐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한 언제냐 한 2019년에 엔비디아를 지금 투자를 해서 사셨다면 주식을 지금 수익이 3,400%가 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작은 돈을 투자를 했지만 네. 그쪽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엄청난 회사가 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거야 마크 뭐. 스티븐슨이 지금 이제 뭐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거는 네. 그때 우리 너무 얘네한테 투자하고 좀 쫄렸다. 우리는 엄청난 투자를 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의욕적으로 만들었던 제품이 상당히 좋은 제품이었는데 망할 뻔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 너무 앞서가는 제품은 어떤 제품이었죠? 그 MV1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MV1은 사실 이제 젠슨왕이 사실 가장 그때부터 자신 있었던 게 이제 기술력. 그리고 젠슨왕은 언제나 모든 것을 이제 기술의 극단까지 밀어붙인다. 그게 이제 철학이니까 그때도 초창기에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MV1도 기술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앞섰던 기술인데 그것들을 이제 사서 적용을 할 그런 이제 회사나 소비자들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 제품을 내고 나가지고 이제 뭐 팔리지가 않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경영 위기가 왔고 네. 뭐 자금난에 빠지고 네 그렇게 됐던 거죠. 제품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그 뭐 그래픽 카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온갖 걸 다 합쳐서 네, 그래서 올인원으로 만든 이제 거였죠. 그게 이제 옥토퍼스 같다. 뭐 이렇게 뭐 이게 다 연결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박스에서 꺼내면 막 메인 보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막 뭐 이렇게 붙어 있는 주렁주렁 매달린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메인 칩셋 빼고 나머지를 그 MV1에 다 이렇게 끼워서 네네 기능을 다 기능들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네. 했는데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제품이었지만 그것들을 얘는 뭐지? 그렇죠. 이질적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네.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앞서가면 네. 어쨌든 뭐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반발 앞서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젠슨왕의 이 그 책을 읽는데 가장 이제 독특했고 기억에 남는 대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GPU라는 단어를 젠슨왕이 만들어서 썼고 네. 그걸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밀어붙였다라는 네. 점. 그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네. 어떻게 내가 포지셔닝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 GPU는 나의 작품이다. 그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젠슨왕이 그런 것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 GPU라는 그런 워딩 그런 걸 만들면 사실 되게 이렇게 메시지가 확 전달이 되고 네. 그다음에 설명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도기님이 네, 저는 되게 이름 잘 지으셨더라고요. 각도기 하니까 네. 뭔가 탁 각도를 잡아주실 것 같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그런 단어 하나로다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능력도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U에 대항하는 CPU가 하나의 그 어떤 포스트를 이루는 제품을 내가 만들었다. 아, 그렇죠. 뭐 이런 개념을 네. 만들었다는 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장 또 그 젠슨왕에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누구보다 빨리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 거로 알고 당장은 돈이 안 되는데 그걸 준비했다라는 사실. 네, 그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이 가장 경쟁력을 갖는 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다들 칩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지금 경쟁의 이제 핵심은 이제 사실 가속 기능이잖아요. 네. 그러기는 한데 엔비디아는 그 이제 반도체 칩을 가속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머신러닝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한 건 사실 이제 큐다가 2006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머신러닝 초창기부터 그것에 대한 연구를 했고 이것이 언젠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았고 그 머신러닝에 대한 학습들 그다음에 또 2010년에 뭐 제프리 힌튼하고 뭐 그런 뭐 MIT 스탠포드 학생들이 이제 했던 그런 연구들 눈여겨보고 구글이 이제 발표했던 트랜스포머 이제 2017년에 트랜스포머 이제 그것도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지금의 엔비디아 이제 칩에 담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반도체 공정 싸움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머신러닝과 이제 이게 결합된 개념이고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아까 인텔이 전략이 없다 그랬는데 인텔이나 AMD는 머신러닝에 대한 연구가 없었어요. 그 앞단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해오던 사실은 그 가속을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것에서 이제 머신러닝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결국은 AMD나 인텔이 넘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갑자기 뭐 챗 GPT가 나와서 여기에 온 게 아니라 과거 이제 제프리 힌튼과 이제 캐나다의 연구팀이 첫 번째로 인공지능에서 혁신적인 결과치를 보여줬던 그 사건이 있었죠. 오픈 AI도 사실은 젠슨왕이 다 지원해줘서 오픈 AI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오픈 AI가 이제 그 엔비디아로부터 그 칩 네, 그 슈퍼컴퓨터를 받았죠. 받은 거죠. 슈퍼컴퓨터도 받고 칩정들도 받고 이래서 네네. 챗GPT가 나온 거고 네. 젠슨왕은 뭐 그 챗GPT 만드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자기 영역은 아니니까 우리 칩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젠슨왕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 빅픽처 안에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나가야 된다. 생성형 AI가 간다. 네. 그러면은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누군가 할 수 있는 애를 찾아서 얘한테 야 네가 만들어 이렇게 한 게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챗GPT를 발표하니까 2021년 11월이었죠. 네. 그거 발표하고 나서 제일 수혜를 본 데가 결국 엔비디아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거라고 준비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젠슨왕이 최근에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저는 주목이 되는 부분은 바로 저건 것 같아요. 이제 그 AI가 로봇의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는 톤의 그 로봇들을 막 끌고 나와서 네. 전자쇼에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로봇으로 구체화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로봇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구나. 그래서 누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빨리 만드는지가 미래의 패권을 결정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 뭐 거고. 앞서 가는데 결국 이제 모든 사실 AI 기업들의 끝단은 결국 로봇이 아닐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엔비디아하고 테슬라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젠슨 황과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친하다는 거죠. 네. 그 일론 머스크가 뭐 적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젠슨 황하고는 옛날부터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영역이 있고 젠슨 황이 이제 칩을 공급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로봇을 만드는데 엔비디아도 결국 이제 로봇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는 지금부터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로봇으로 또 경쟁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마치 TSMC처럼 우리는 고객하고 경쟁하지 경쟁하지 않는다. 않는다라는데 그게 네. 사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엔비디아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시가총액 2위, 1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가려면 마지막에 유저들이 쓸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지 않으면 세계 최강의 기업으로 갈 수 없고 결국은 하드웨어만 공급을 하다 보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시스코 시스템스의 그 전철을 밟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과연 여기서 어떤 대응으로 그 다음 스텝을 밟을까. 근데 딱 보니까 로봇을 얘기하는 거 보면서 다음 스텝이 있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우리 작가님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엔비디아도 계속 뭐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거는 원칙은 계속 갖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 칩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이제 뭐 가속을 위해서 이제 원자 단위까지 쪼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한계에 이를 때는 이제 양자로 넘어가야 되고 사실 이제 어저께 구글이 양자 칩을 발표해서 이제 구글 주가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엔비디아는 떨어지고. 네.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엔비디아가 떨어진 건 사실 이제 중국 반독점 그 이슈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구글이 양자 칩을 먼저 내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의미가 있는 거고 앞으로 구글이 유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양자칩이 나온 제가 이제 양자칩에 대한 그 내용을 살짝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면 GPU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GPU 시장이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를 대적할 만한 데는 없다고 봐요. 뭐 어디서 만들든 간에. 네. 이 지금 패러다임에선. 근데 이 패러다임이 끝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패러다임에 넘어가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이제 가속 경쟁이 될 텐데 그때가 바로 이게 양자인데 이 퀀텀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엔비디아도 굉장한 지금 이거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젠슨은 오래전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네. 하지만은 사실 구글이나 아니면 뭐 아이온큐 같은 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엔비디아의 경쟁자는 구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뭐 아이온큐가 뭐 어디에 인수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금 막 주가가 좀 높잖아요. 네네. 그런 가능성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그 또 하나 궁금한 점은 그 엔비디아의 이직률이 다른 회사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거죠. 네. 이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고 파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지금 한 언론에서 그런 얘기했죠. 엔비디아 직원들은 황금 수갑을 차고 있다. 그리고 주 7일이라고 새벽 2시까지 일한다.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뭐, 52시간 때문에 어렵죠. 네네.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뭐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네네. 근데 엔비디아 직원들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년에 한 번 나올 칩이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또 더 당겨져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엔비디아 전체가 하고 있는 건데 젠슨 황이 이제 그것에 대한 대단한 보상.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뭐 한 5년, 10년 다니면 일단 파이어가 된다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네, 경제적 자유가 된다. 네. 네.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면 한 10년 일하면 회사 다니면서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 그 36,000명 직원이 있는데 그 엔비디아라는 조직이 계속 가려면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뭐 주 7일 새벽 2시까지 막 그렇게 일하게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임금도 임금이겠지만 뭐 엔비디아 주식으로 또 보상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래서 주가를 올리면 네, 뭐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단순히 그 부자가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예,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뭐 지금 뭐 빅테크인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도 모두 메타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지분을 받고 이러면 다들 부자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난 친구들을 그 밖으로 뺏기지 않고 계속 안으로 담는다는 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젠슨왕의 리더십인 거죠. 네. 그 리더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를 그냥 엔비디아로 보지 않고 엔비디아는 젠슨왕의 엔비디아로 붙여야 된다. 혹시 엔비디아 그 캠퍼스 있을 거잖아요. 네. 캠퍼스 공부해 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네. 어떠나요? 아니 뭐 저도 뭐 제가 가본 건 아니니까. 아 그래도 뭐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도 썼지만 이제 엔비디아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삼각형이 네. 이제 뭐 과거에 이제 그 이미지 제작할 때 그 이제 그 사각형과 삼각형의 그 프레임에서 이제 그 삼각형을 선택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이제 결국 이제 뭐 방향을 잘 잡았고 그래서 삼각형이라는 게 이제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그 젠슨왕한테는 굉장한 그 어떤 행운의 상징.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게 강해요. 중국집에 가보시면 빨갛게 이렇게 복주머니 있는데 그렇죠. 그 거꾸로 이렇게 해서 복이라고 써 있고 이거 다 붙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젠슨왕한테는 그 트라이앵글이 어떤 그 엔비디아 어떤 행운의 상징. 그래서 뭐 그 모든 것을 다 삼각형으로 짠다면서요. 네. 네. 뭐 저도 제가 가보질 않아서. 아, 네. 아니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게, 메타의 캠퍼스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기업이 아니고 우리는 기업은 건물 안에서 일하는데 얘네는 진짜 그야말로 캠퍼스에서 일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사이즈가 크고 원하면 언제든지 구내 식사를 너무나 싼 가격에 뭐든지 네. 종류도 수십 개가 있는 메뉴를 그냥 먹을 수 있고 이건 직원 대우가 정말 보통 그러니까 아니다. 결국은 미국이 강한 기업들이 많은 게 인재를 대우해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인재를 모으고 그 인재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뽑아내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CEO의 능력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단순히 돈 많이 준다 그래서 엔비디아 다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들이. 네. 여기에도 이제 썼지만은 그 엔비디아 직원 한 명하고 인터뷰한 게 나오는데 그 직원이 자기는 돈 때문에 회사 다니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들이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난 지금 돈이 너무 많다. 당신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데 내가 이 회사 왜 다니냐? 나에겐 미션이 있기 때문이다. 미션이란 단어 쓰더라고요. 그거는 그 미션이라는 거는 젠슨 황이 아마 너희들은 특별한 미션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의식을 부여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가 확실하고 그거를 잘했던 게 이제 애플 스티브 잡스였죠. 네, 그걸 네. 정말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은 그래서 엄청난 코디네이터다라는 그 표현도 스티브 그래서 잡스에 젠슨 왕이 사실은 이제 자기의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은 스티브 잡스.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그 스티브 잡스나 애플을 추종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 입장에 보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젠슨 왕이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제2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거고 젠슨 왕은 젠슨 왕이다. 네. 그리고 일단 뭐 애플도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었죠. 그때 네. 있을 때는. 그렇지만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없는 애플은 저희가 이제 지금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옛날 같진 좀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도 좀 비슷할 거라고 봐요. 지금의 젠슨 왕은 슈퍼맨이에요, 사실. 그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잠잘 시간이나 있을까요? 이빨 닦을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잠자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절대 아무도 날 깨우면 안 된다. 네. 그건 있는데 그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겠어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는 6시간에서 7시간 자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젠슨 왕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중압감과 책임감에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는 거부터 그런 생각부터 하면서 일어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망할 뻔해서 우리에게는 겨우 30일밖에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안 남았다. 막 이래서 그 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책에서 여러 번 쓰셨는데 지금 꽤나 성공하고 난 다음에도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뭔지 느껴져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이렇게 부자가 됐으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느긋해지죠, 좀.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세상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인데
뭐가 걱정해야 하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수많은 미션들, 그 자기와 함께하는 수많은 조직과 직원들과 인력과 많은 관계처, 꿈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정말로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미션들을 다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이 사람들은 이제 돈하고는 상관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럼요. 뭐 이제 취미로 이제 슈퍼카도 모으고 하긴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슈퍼카에 시간을 들일 만큼 시간도 뭐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런데 네. 뭐 그냥 젠순왕이 회사 운영하고 이것도 바쁘겠지만 사실 잘 보시면은 젠순왕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에요. 전 세계 뭐 최근에도 뭐 태국 갔다 그러고 인도 갔다 그러고 뭐 대만 갔다 그러고 뭐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행사도 많고 뭐 네네. 연설도 해야 되고 뭐 무슨 피칭도 해야 되고. 예전에 어떤 여자 유튜버들이 막 노래 부르고 팝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뒤에서 젠스왕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 불러가지고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젠스왕인지 몰라가지고 네, 그 아마 지금쯤 젠스왕이 누군지 알았겠죠.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에서 막 같이 막 하이파이브하고 좋다고 네. 막 했었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그런 사람이지. 아마 그러게요. 태국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저희 이제 이런 대화를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생각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엔비디아 지금 투자해야 돼?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맺는 글에도 이제 엔비디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제가 이거를 딱 한 문장을 뽑는다면 이걸 뽑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네. 많은 분들이 사실 포머를 겪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장이 또 어렵고 하니까. 근데 지금 사실 엔비디아는 밸류에이션은 높은 편이고. 그래도 뭐 저 테슬라보다는 뭐 네, 반의 반. 어떤 뭐 전문가분들에 따르면 뭐 역사상 최저의 밸류에이션이다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옛날 테슬라처럼 80배, 100배 받았는데 네. 지금은 40배 내외를 네. 받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어쨌든 뭐 엔비디아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기업이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전 가져온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네. 결실이 지금 이루어졌고 대기만성이고 앞으로도 엔비디아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젠슨왕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젠슨왕이 만약에 건강이 뭐 약간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못 움직이면 엔비디아는 사실은 지금 뭐 36,000명의 대기업이지만 그 사실 스타트업처럼 움직이거든요. 그 일어날 때 회사가 망하는 걱정부터 하면서 깬다는 게 바로 스타트업 정신이거든요. 네. 그걸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공유를 시키는 사람이 만약에 그걸 못하게 되면 엔비디아는 저는 지금의 엔비디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인이 나면 엔비디아 갖고 있는 포지션의 절반을 당장 처분한다. 그게 저의 원칙입니다. 젠슨왕이 문제가 생기면 네.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50%, 무조건 50%. 지금의 엔비디아일 수는 없다.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컨텐츠 제작자이신 우리 장상용 작가님이 쓴 젠슨왕 게임의 룰이라는 책을 가지고 젠슨왕과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 한번 재미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 기업 경영에 있어서 경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경영자가 어떤 비전을 품고 그리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취업업, 그다음 빌드업 이런 걸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대목이 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그동안에는 이런 훌륭한 기업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향후에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또 고민들이 생기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재미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장상용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